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유엔 아동 권리 협약국인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해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제1부, 제2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의 법정 대리인으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으로서 1항 공공민간사회복지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1930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1990년이군요. 1990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법이 없던 시절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안산의 성감도에서는 아동을 착취하며 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밥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도망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폭행으로 숨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안매장터에서는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이 있던 시신이 유골로 남아 발굴되기도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이 운영되어 왔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이 존재합니다. 네, 사실 오늘 단원 FM은 이주의 안산에서 도시 시리즈로 하던 그 시리즈에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아동 친화 도시를 주장하는 안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감학원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현재 미진한 문제는 또 뭘까 궁금하기도 해서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통일포럼의 집행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주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워낙에 또 성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또 안산시민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 안산의 현안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워낙 나중에 만들어진 협약이라서 한국에서 국내법과 동일하게 협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제 시대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권리를 쉽게 침해했던 역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게 유지됐다고 하니까 이 심각한 아동 인권 유린의 역사를 우리가 안산시 안에서 안산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때마침 또 안산시 의회에서 또 중요하게 법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헨의 익숙한 새로움이라는 노래입니다. 넌 뭐가 그렇게 소중할까? 그 익숙함이 적응이 안 돼. 매일 뜨는 태양과 매일 뜨는 달의 모양과 별
하나도 아닌데 우리 맘의 크기와 마음의 모양도 매일 다른 걸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자세히 보면 새로운 것들 이 얼마나 감동인지 이 모든 게 선물인지 나는 행복해 행복해. 네, 익숙한 새로움. 아, 노래 좋네요. 저 오늘 처음 저희 방송에서 틀었는데,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현주 집행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제가 생각보다 오랜만에 네. 왔더라고요. 제가 왜 오랜만에 왔다고 생각했냐면 사실 아까 1층에서 네, 계단이 어딨는지 좀 헤맸어요. 그래서 내가 반성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왔구나. 네,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자주 오기가 힘든데 직함이 바뀌셔가지고 더 바빠서 이제 프로그램 하시라고도 권유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 네. 뭐 시민단체 활동가가 뭐 직함이 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 네, 있나 그래도?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없는 걸로. 네, 뭐 직함은 바뀌었지만 하는 역할은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집행위원장 역할이라는 게, 그죠. 아, 그러게요. 책임이 더 무거워지신 상황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지실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언제 만났냐면, 이 성감학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조례 개정 때문에 뵙게 됐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이 청취자 중에서 성감학원 문제 처음 들어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뭐 다 설명을 자세히 하긴 힘들어도, 그래도 성감학원 문제가 대략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안산 시민들이 신경 쓰고 있다. 이 부분까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감학원은 그 일제 시기 1942년부터 82년까지 약 40년간 그 지금 현재 이제 성감동이죠. 대부도라고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 대부도에 있는 성감동에 위치해 있던 시설입니다. 일제 시대 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에 동원될 학도병이라고 하나요? 그 전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 늘 양성할 목적으로 이제 했고 일제 패망 이후에 당연히 문을 닫았어야 되는 곳인데 이곳이 경기도에 이제 이관돼서 사회복지 시설로 운영이 되었고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아동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하거나 뭐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뭐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뭐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뭐 학대와 구타와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빙자한 사실은 굉장히 고립된 섬에 있는 아동 수용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성감학원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주축이 돼서 성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뭐 이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런 배려나 뭐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좀 이제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시민사회도 같이 하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산 지역에도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경기권으로도 성감학원 관련된 시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저는 전체회의 때만 가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어쨌든 안산 시민 네트워크가 꾸려졌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성감학원의 문제를 좀 안산시 안에서 시민의 운동으로 또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또 압박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는 거죠. 아, 그쵸. 어쨌든 이게 안산 시민사회가 사실은 성감하고 문제에, 그러니까 다른 어느 연대 조직보다 이 성감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45개 단체 정도가 되니까. 네, 맞네요. 물론 이제 다른 정기적으로 뭐 아주 강고한 실천과 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느슨한 연대체를 표방해서 만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했다는 거는 그 단체들도 현감하고 문제에 우리 지역사회 역할이 있고 우리 단체가 뭔가 힘을 좀 보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어쨌든 함께하고 있는 큰 덩어리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지금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나 이 힘을 가지고 네. 시민 사회들이 이제 각각 또 시민 운동을 통해서 조직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 안산시나 뭐 경기도나 어쨌든 이 성감하고 문제에 직면해야 하지만 직면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네, 외면하고 있는 네. 그런 조직들, 네, 공공기관들에게 이 뭔가 비판하거나 네,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참 그 유엔아동 권리 협약도 너무 늦게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뭐 그 앞에 봉건 시대까지 아동이 참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노역을 시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마르크스가 잠언론 쓸 때만 해도 막 굴뚝 청소하고 막 아동들이 강산에서도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면 성감학원은 사실 그 얘기 들어보면 굳이 그게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아동들까지 불황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길에서 막 그쵸. 강제로 예, 저는 수집됐다고 표현하는데, 네. 아마도 국가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왜 국가가 내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가난을 네. 없애야 된다는 거에서 가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가난한 사람들을 안 없애는 보이게 말씀.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불황아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이 뭐 좀 차림이 남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생활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각자 본인들의 그 아동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을 되게 즐겁고 뭐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냥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집이 된 거죠. 네. 뭐 어느 시대 때는 아동이 노동력의 상징 같은 네. 시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근데 성감하고 이거는- 아이들은 또 그런 거는 노동력을 강제로 뭐 굳이 노동력을 몇 명이 필요하다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어쨌든 그런 가난을 없애겠다는 이유로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없앤 거죠. 근데 뭐 아동을 데려다가 더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 누에고치 뭐죠? 네. 뽕나무에서 누에고치 갖다 실 뽑는 거 시킨 거죠? 그 키우는 일을 하는 키우는 건데 일. 그 누에고치가 이제 제가 사실 저도 그 일을 해보진 않아서 시골에서 안 정확하게는 자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몰라서. 그 누에고치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뭐 잎 같은 걸 계속 먹여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밤에도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시간에 딱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잎을 뭐 먹이고 뭐 이렇게 이런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어른들도 하기 좀 힘든 그러니까 잠을 이기고 뭐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거기가 대부도가 이제 또 염전이 유명하잖아요. 네, 염전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대부도 그 지금 성감도 가면은 뒤에 그 낮은 산이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나무가 없었대요. 그 성감도 그쪽에 나무가 많이 없었는데 아, 거기 피해자 선생님께서 다 우리가 심은 거라고 아 진짜.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어린 당시 뭐 너무 어린 친구들은 또 막 10살도 채 안 되는 있으면 안 그쵸, 되는데 그런 그쵸. 친구들 10살도 안 되는 친구들부터 뭐 한 뭐 청소년기 정도에 되는 그 남자 아이들이 그 일을 다 한 거죠. 형제를 잡아가기도 했잖아요. 그쵸. 뭐 형제고 뭐 이런데 서로 이제 그 너무 어렸을 때 잡혀가면은 사실 이름을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잘 이름도 각자 그냥 아무렇게나 이 작성돼서 원화대장이 네네. 뭐 이름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그게 독재 정권 시절까지 이어졌다는 게 더 끔찍한 거죠. 네. 해방이 되었지만 아이들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네. 82년도까지 운영됐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았어도 어렸을 때 그정 82년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약간 이런 네. 그럼- 이건 의식이 진짜 없었나 봐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나 봐요. 너무 없었나 봐요. 해외 입양 문제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사실 그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 보내지는 것이 이게 강제 인신매매라는 생각조차 못한 시대를 우리가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인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정말 사건이었나 그거를 이제 다시 기억해내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살아계신 피해자 생존자분들에게 피해 보상을 또 하고 또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보니까 그쵸. 피해자분들이 직접 출연하신 연극을 보니까 그게 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로 계속 꿈에서 나타나고 또 여전히 그 슬픔을 계속 그 가슴에 그 간직한 채 뭔가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게 사실은 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던 강요된 침묵 속에서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그냥 꽁꽁 숨겨왔던 그 시간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쵸.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굉장히 큰 피해와 학대와 이런 걸 당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네. 이렇게 어렵게 여기서 생활했고 이러는데 이제 성감학원 자체를 이제 좀 불황아들이 오는 데인데 좀 약간 이곳이 뭔가 갱생의 곳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들 네. 뭐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뭔가 가르치고 네. 뭐 이런다라고 하는 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서 성감학원이나 어쨌든 그런 수용시설에 있었다는 걸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그 학대의 폭력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에 그냥 외면한 채 살아오신 분들도 사실 있는 거죠. 사실 그 앞에 정신대로 끌려간 많은 여성들이 또 사회적으로 자기 문제를 공론화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 그 맞습니다. 앞에 그런 운동이 없었다라면 또 이 성감학원 문제도 그렇게 또 드러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후에는 뭐 진화의가 구성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도 또 그렇죠. 그 배경이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가 처음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거죠. 사실 국가폭력 피해자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거 경기도에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막 이런 또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시민 네트워크 활동과 또 여러 이런 걸 역사적으로 발굴해내시고 자료를 모아오신 또 분과 또 피해 당사자들의 어떤 증언 등을 통해서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도 경기도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국가폭력이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 성감학원이 운영될 당시는 네. 민간도 아니고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그냥 소재가 경기도였을 뿐인데. 그랬을 뿐이지 이제 다 국가 정책인데 이거를 지금의 경기도가 마치 뭐 이렇게 가해자인 것처럼. 인면수심의 그런 것처럼 막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운영해
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럼요. 운영을 했으면 그게 네. 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런 가해 역사가 있으면 그거는 뭐 그냥 계속 사과하고 계속 네. 반성하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더 노력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경기도가 네. 그래도 나름 그 사과를 하고 뭐 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나름의 성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제도 만들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네. 계속 그런 하는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건 유해 발굴이나 네. 뭐 그 성감학원 일대를 좀 성감학원의 기억을 그 기록들을 잘 남겨놓고 보존하고 그 아동인권의 역사를 좀 잘 그 기억하고 앞으로 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뭐 일정 부분 미온적이었다가 그래도 네. 최근 들어서면서 유해 발굴도 좀 마무리했고 네. 네, 이 에터도 좀 조성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성남학원 있던 자리에 경기도 땅이 있고 또 그 안산시 땅이 그렇게 또 구분되어 있네요. 보니까 유해 발굴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산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가 일대가 대부분 경기도 땅이 많은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안매장 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안산시 행정구역상 안산시 땅으로 네. 되어 있어서 조금, 안산시가 뭐, 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시범 발굴하고 이럴 때도 항상 안산시가 약간 일종의 허가처럼 뭔가 그런 네. 작업이 있어야 되나 봐요. 아, 그게 예, 예. 발굴을 하는 데가 이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네. 행정상. 행정상 그 네. 행정구역 소유주가 이제 안산시가 있으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허가하고 이런 역할들을 안산시가 했었던 거고 네. 네 지금도 뭐 어쨌든 안산시 땅이니까 네. 이후에도 그거를 저희가 뭐 추모 시설을 하는 데서 안산시 역할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옹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도로 편입되면서 이 대부도가 이제 안산시로 편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우리의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행정 관할 구역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이걸 기억하고 역사의 아픔도 기억해야 현재의 아동 인권을 좀 더 지켜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동인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우리 안산 시민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인식이 바뀌면서 아동의 문제에 좀 더 민감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또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자기 아이가 그렇게 진짜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막 길에서 잡혀가가지고 어디 가서 생사도 알 수 없게 그랬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난리가 날 일이죠 지금. 그럼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그 전단지 뿌리면서 늙잖아요. 계속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런데 그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끝내는 못 그쵸. 찾아서 이렇게 정말 영영 이별하고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가해자가 어쨌든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를 우리가 내 시대가 아니어서 이거 우리가 왜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나치즘의 문제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의 반성과 성찰의 시간들을 쌓아오는 건데 성감한건 문제는 아직 그 기초부터 이제 시작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직 국가 차원의 사과도 또 없었죠? 없었죠. 네, 없었고 뭐 그 진화위에서 여러 공고 사항들이 나왔는데 네. 뭐 그게 그 국가 차원의 사과나 경기도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뭐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당시에 뭐 어쨌든 또 당시에 경찰이 직접 네. 아이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뭐 네. 거기 보낸 거기 때문에 경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도 사실 다
그런 종합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의 사과는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지 이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묻고 뭐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다. 어불성설이고 네. 지난 과거의 아픔부터 뭐 좀 반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찰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지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디에 가면 어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다를 기념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추모의 공간이 이제 발굴터가 되기를 또 바라는 또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을 이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추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느 공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느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시기에 우리는 이거를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와 장치들을 자꾸 마련해 놓고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런 날짜로 활용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성감학원 일대도 그 지금 그 옛 성감학원 그 옛 선착장부터 뭐 이렇게 성감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걸었던 그 길도 네. 있고 네. 역사박물관이 있는 곳도 있고 네. 그 일대 그리고 예전에 기숙사동으로 사용했던 곳, 네. 뭐 축사로 사용했던 것 등등의 이제 그 터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다 잘 복원하고 조성해서 이제 그 뭔가 아동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 교육의 좀 장으로도. 교육의 장이자 뭐 아이들에게 놀이의 장이 될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공간으로 좀 다시 좀 재탄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안매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를 이제 추모 시설화해서 네. 뭐 좀 그 공간에 가면 뭐 그런 뭔가 이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좀 네. 그런 반성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뭐 꼭 네, 아무튼 거기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야 이제 뭐 또 그 네. 시설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손을 떠나 전문적인 영역들이 좀 전문적 있으니까 영역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네. 영역들이요. 네. 네, 그 전까지는 또 시민운동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어린이날 막 좋은 것만 하잖아요. 5월 5일이면 막 선물 주고. 막. 그렇죠. 근데 그 어린이날에 우리가 또 하나의 정말 아동인권을 더 가치 있게 또 지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의례가 그 날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네. 것도 좋은. 아동 인권을 위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산에서 굉장히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또 진짜 막 우리 거기 그 안매장터 돌 때 원원이 서려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맞아요. 사람들의 목숨이 잃은 곳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기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산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온다면 대부도에는 이제 그런 성감학원에 관한 추모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안산이 좀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 어두운 기억이 어두운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안산이 생명안전한 또 도시로 그리고 아동인권이 지켜지는 도시로. 맞아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네, 그래요? 그쵸.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뭐 위원회도 있거든요, 안산에. 네, 뭐 네. 그런 위원회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그 아동 친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동 인권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유린됐던 성감학원의 역사를 그냥 놔두고는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어두우니까 이 어두움을 어떻게 어둡게 간직할까가 아니라 네. 이 어두움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지금 시기에 우리 아이들하고 내지는 이 미래 세계의 우리 아이들하고
이 어두운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밝은 사회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데서 네. 이 성감학원의 역사가 그런 데서 기억과 기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망각하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아동의 권리를 더 보장하게 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를 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한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또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와의 나무의 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만큼 자라 제법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껏 어리숙해 많이 헤매고 흔들려 떠돌기도 했지만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리라리라라루루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가지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가지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이제는 그만 마음 놓아 내게 편안히 기대 나의 그림자에 네, 시와의 나무의 말 듣고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피해 생존자들은 안산 시민 네트워크가 하나의 나무의 그늘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네. 어찌됐든 저희가 피해 생존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뵙진 못해도 다행히 요즘은 또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박물관에 관련한 뭐 활동도 하시고 또
나름 또 조직도 하셨죠. 피해자분들끼리. 그래서 그 활동도 하시는 가운데서 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또 연극도 같이 네. 예, 하면서 저는 그 다른 어떤 전시물보다 그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그 연극의 대사로 담아서 하시는 그 대사와 행동을 보면서 뭔가 더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연극을 예전에 추모문화제 때 네. 짧게 보고 네. 그 한 번은 경기도에서 한 번 했을 때 네. 봤는데 이 스토리를 알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감학원이 어떤 그쵸. 곳이고 어떠한 폭력이 있었고 뭐 이런 걸 알고서 보는데도 그 한 분 한 분의 그 사연 개별 사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되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분은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지금 이 노인이 돼서 꺼내놓은 그분들의 좀 마음은 또 어떨까 약간 그런 네. 생각도 들고 하면서 되게 어느 때보다도 성감학원에 대해서 더 그 아동들 당시 있던 그 아동들에 대해서 지금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더 되게 좀 그 애틋한 마음과 애정과 연대의 마음이 진짜 많이 생겼던 시간이었어요. 네. 연극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 잘하시더라고요. 그 연극을. 제가 그 김태현 선생님의 말로는 네. 전 세계 최초의 컨닝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낭독극이요? 낭독극이니까 이제 대본을 보면서 네. 하는데 저는 제가 본 연극에서는 그 선생님이 네. 이제 그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활자를 읽지 못하시는 네. 분이신데 그거를 이제 통째로 대본을 이제 거의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몰랐어요.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거기 보면은 네. 이제 성감학원의 그 지원센터 보면은 한글 교육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언어를 못 배웠고 네. 또 나이가 조금 차고 나서 나중에 뭐 20대 이럴 때는 또 배우기가 애매하셨을 그쵸, 수도 그쵸. 있죠. 자존심 때문에 뭐 못 그럴 말했을 수도 수도 있고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네. 사실은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뭐 그렇게 한글 교실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한글 교실을 미처 아직 다 이제 못하신 분들은 이제 하고 싶으면 이제 외워서 해야 되는 그랬구나.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뭐 네. 대부분은 아마도 네.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아직 섭외를 못했는데 2번의 섭외를 네. 요청드렸으나 안 나오신 우리 회장님의 색스폰 소리. 회장님은 네. 색소폰도 잘 부시고 네. 회장님 연극도 하시거든요. 네. 네. 그 연극에서도 어쨌든 그 주요 역할 하시죠. 네, 그 좀 저 이번에 그 연극 봤을 때 회장님이 좀 되게 울컥하셔가지고 네. 좀 약간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네.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많은 관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함께 연대하겠다는 마음들도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렇죠.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연극이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이러다가 이제 시간 다 가서 조례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넘어갈까봐 걱정인데 예 저희가 사실 조례 얘기를 네, 중점적으로 그쵸.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를 해야지 네.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이제 안산시의회에서 이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최청규 의원 발의로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인데 원래 최초 발의 그러니까 개정 재정, 네. 네, 재정 때는 박태순 시장님, 시장님이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 조례 제정이 되던 것에서 이제 개정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례를 처음 그 개정할 때는 성감학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산시의 역할, 안산시나 안산시의회가 성감학원에 대한 자기 역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걸 이제 자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를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제 모든 조례가 그렇지만 행정과의 뭐 그런 데서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투여되거나 내지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조항들 같은 것들이 담기는 경우가 좀
그 조례 쟁점처럼 돼가지고 네. 이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 문제로 좀 약간 소모되거나 뭐 이럴 수도 네. 있고 그 논의 자체가 아예 그냥 휘발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네. 최초에는 이제 어쨌든 성감학원의 뭐 이 성감학원 조례를 통해서 안산시의 뭐 역할, 뭐 시장의 책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네. 그 정도로 만들자라고 해서 아, 최초로 만들었고 전략이었군요. 나름의 일종의. 전략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 이제 성감학원과 관련돼서 뭐 어떤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로운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재정 시기와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그쵸. 네. 그리고 지금은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뭔가 네. 이 예터 조성도 이제 막 진행되고 유해 네. 발굴도 마치고 이제 네. 마무리가 되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안산시도 자기 역할을 더 높여야 된다. 네. 이제 조례가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되고 네. 하려면 뭐 좀 역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 네. 그리고 좀 뭐 이제 6월 되면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좀 변수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변수들을 좀 줄이고 어쨌든 3월에 네. 본회의가 열릴 때 네.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제안을 좀 드렸고 최천규 의원이 또 성감하고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좀 마음도 커서 네. 우리가 그러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보자라고 해서 네. 최천규 의원이랑 같이 좀 이번에 그 간담회를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조례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까요? 네. 네. 그 조례 어쨌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그래서 성감학원 관련된서 활동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쭉 넣었어요. 원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뭐 예를 들면 회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속하고 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네. 뺐었는데 관련 위원회 구성을 좀 넣고 그래서 뭐 15인 이내에 뭐 위원들 전문가들 네. 내지는 뭐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뭐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네.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고 좀 특이하게는 성감학원 추모의 날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원래 네. 2025년에 경기도가 이은미 도의원이 발의해서 네. 성감학원 추모의 날을 제정했어요. 네. 그 성감학원이 폐원된 10월 1일 네. 그 성감학원 추모의 날로 잡았고 그래서 안산에서도 추모의 날로 같이 잡고 네. 안산에서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성감학원 하는 걸로. 뭐 추모와 관련돼서 뭐 어떤 방식이든 뭐 네. 그거 뭘 좀 하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주요 골자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네. 일단은 그날 뭐 자치행정과도 왔고 네. 주무부서도 왔고 그 시의회 전문 의원들도 오고 했는데 뭐 크게 뭐 이견이 있거나 무리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시민단체들도 왔으니까 이제 네. 그분들의 의견들도 좀 취합해 보면은 이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들 시민들의 반응은 실행력이 있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좀 맞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고 간담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된 게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확신에 찬 책임 있는 발언을 하면 좋겠지만 또 본인들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무원으로서는 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나 좀 답답한 게 제가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냐, 도지사의 의지냐, 시장의 의지냐. 그러니까 결국 집권 세력인 그 당의 수장이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권력을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실행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공무원 당사자에게 담당자라고 해서 있지 않다라는 게 좀 한계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는 걸로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도 그쵸.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행정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네. 이거를 해야지 사실은 이 안산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있지만 행정이 이런 그럼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안산 시민들에게 더 빨리 전파되고 이런 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내용들이 잘 전파가 될 텐데 행정은 사실 좀 항상 좀 느긋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본인들의 일이 아니면 책임 소재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일이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말을 너무 아껴가지고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아쉽죠. 된 건가? 뭐 이런 약간 이런 아마 의구심도 실질적으로 드는데 논의하겠죠. 그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는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여러 수를 계산하고 계시겠죠. 어찌됐든 이거는 뭐 정당의 어떤 그것과도 상관이 없고 그쵸. 이거는 이제 안산시 전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먼저 책임지고 경기도 그리고 안산이 다 같이 함께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선례가 돼서 우리가 지역 곳곳에서 있는 많은 인권 유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들에서 이렇게 좀 모범 삼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광고 겸 뭐 알림일까요? 이제 광고는 아니구나.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저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3.1절. 네, 저희가 또 성감학원의 역할도 하지만 또 안산 평화연대에서 활동도 하는데요. 그 3.1절 올해가 107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안산에 또 그 당시 1919년 당시에 수많은 안산의 그 분들이 3.1 운동의 그 물결에 함께해서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좀 기억할까 고민하다가 매년 이제 성감이란다. 성감이 입에 붙었네. 맨날 수암동으로 가서 그 수암동이 그 모였던 집결지여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걷고 그 같이 만세 삼창 뭐 이렇게 재연하기도 하고 뭐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수암동 말고 와동에도 그 당시에 그 3.1 운동 했었던 터가 있나요? 터는 아니고 그 비가 있어요. 비석이 당시 3.1 운동에 함께했던 홍수치 선생님의 그 비석이 있는데 거기도 한 번은 꼭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다가 어쨌든 거리가 물리적으로 수암동과 와동이라고 하는 거리 때문에 힘들죠. 좀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과감하게 버스를 대절해서 그러면 수암동도 뭐 어떻게 전체를 막 구석구석 다 걸었었는데 수암동도 딱 그 어느 특정 부분만 걷고 그리고 와동을 가서 어쨌든 그 거기에 비석도 보고 뭐 이렇게 좀 하자. 어쨌든 그 독립운동가를 좀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안산시가 또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하나의 자부심인데 그죠? 그쵸. 그분들의 삶이 또 어떻게 기억되고 이게 재생되는지가 또 그만큼 또 의로운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을 또 본받아 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어서 그 비석이 그 안산시가 세워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와동 시민들이 없어요? 가족이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또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뭐 예전에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금 시대 과제가 또 뭘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출발은 안산시청 아니었어요? 네, 시청에서 출발해서 그럼 이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모여서 어쨌든 또 그분들이 뭐 3.1 운동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그럼요. 그 스스로 그 본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억울했던 그 상황을 또 이제 피해자이지만 또 인권 활동가로 거듭나면서 또 바꿔나갔던 그 멋진 그 여성들도 있잖아요. 또 어쨌든 그분들 그 소녀상 또 기리고 어쨌든 그날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평소보다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했던 인권 기행의 그 판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동안은 약간 다크투어 느낌의 그 선감이나 뭐 약간 그런 거였다면 그 독립운동가와 뭐 만나서 또 그런 또 새로운 영역의 인권 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안산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역사적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어디로 안산시청에 몇 시까지 9시 반에 네, 9시 안산시청에서 출발합니다. 미리 신청해야 되죠. 그쵸. 버스의 한계로 인해서. 네, 버스 대절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선착순 40명 이렇게 해서 네. 왜냐면은 우리가 선생님 신대근 선생님 모시고 같이 네. 할 건데 네. 선생님은 하나니까 네. 버스가 2개면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또 이 선생님과 같이 네. 역사 얘기해 주실 분들은 있긴 한데 네네네. 아무튼 제가 뭐 링크를 하나 드릴까요? 네, 저희가 저기 안산 공동체 미디어 페이스북에 네, 공유했습니다. 이미 네. 공유하셨군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단톡방에 이제 네. 올라가 있을 텐데 선착순 40명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 차량으로 네.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쉬움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안산시와 함께 해야 하는데 또 올해도 또 분리되어서 이렇게 기념하게 되나요? 그렇죠. 안산시는 3월 1일 당일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나 뭐 어쨌든 네. 관계된 네. 분들을 모시고 하긴 해요. 근데 네. 그게 좀 안산시가 그냥 시민들까지 좀 확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음, 방식의 음,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또 저희도 음, 기꺼이 참여하고 뭐 좀 이럴 의향도 있는데 음. 뭐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디 뭐 공지가 올라오거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딱히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참 그전에는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함께 안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특히 기념일 우리가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신 승리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일제의 잔재 속에 지금 여러 망언들을 수없이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기념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후손으로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으로서 조금 더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의 현장이 되고 또 기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그 버스를 놓치신 분들은 또 네. 수암동으로 직접 오셔도 되죠. 그럼요. 네. 수암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중요한 직책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리셨는데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현주 사무국장 아니지. 김현주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의 안산에서는 안산 시민을 위한 도시주거와 일터 그리고 안전과 상호 공존에 관해 고민하며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시민을 위한 사회이자 시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살만한 도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단원 FM도 공동체 라디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88.7MHz 단원 FM 이주의 안산입니다.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노래 마지막으로 정재일의 아마 메로 아마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향은 서쪽 하늘가 눈 덮인 산들은 구름에 가려 멀고 먼 히말라야 독수리 맴도는 아득한 벼랑에 벌들이 집을 짓는 초여름 저녁 야크때 울음소리 산기슭을 넘어오면 들꽃 점점이 도단한 풀밭에 어머님 무릎 꿇고 젖을 짜겠죠. 아마 메로 아마 엄마 나의 엄마 아프 보르누스 데레 미안해요 많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네요.
있는 그곳 어딘가 차가운 눈길에 쫓기고 밀려 낯설은 서울 하늘. 있어도 없는 너 달리고 달리다 끝내 네가 쓰러진 막다른 골목.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인 불명 성명 미상, 병원 영안실 차가운 냉동고. 네 몸은 어둠 속에 홀로 길게 누워 초라 메로초라 마포 고르누스 데레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많이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구나. 고향은 서쪽 하늘가. 눈 덮인 산들은 구름에 가려 멀고 먼 히말라야. 하늘이 가까워 별들도 가까워 가난한 등불들도 별이 되는 곳. 겨울밤 눈보라가 산등성이 내려와서 들창 가만히 두드리고 가면 어머닌 난 줄 알고 문을 여시겠지. 너 있는 그곳 어딘가 차가운 눈길에 쫓기고 밀려 낯설은 서울 하늘. 있어도 없는 너 달리고 달리다 끝내 네가 쓰러진 막다른 골목.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인불명 성명상, 병원 영안실 차가운 냉동고. 네 몸은 어둠 속에 홀로 길게 누워 초라 메로초라 마포르노스 데레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많이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구나. 엄마 나의 엄마 미안해요 많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많이 엄마 나의 아마 메로 아마 마포 고르누스 데레이 엄마 나의 엄마 미안해요 많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네요. 초라 메로초라 마포 고르누스 데레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많이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구나.